공무원실에 보내는데 전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아, 지금 그 경찰서에 계시는 거지? 네, 맞습니다. 누가 사칭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누가 사칭을 하는 거 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떤 사칭 말씀이시죠? 강원 1시 동대 김민성이라고 지금 경찰 사칭을 하네, 누가. 강원 일기동대요? 예, 김민성은 제가 맞습니다. 맞지? 라이아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 경찰을 존경해왔다. 영화 속에서 정의로운 형사들이 범죄자를 잡고 시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을 믿어왔지. 하지만 2025년 1월 공수처의 불법 영장과 불법적인 대통령의 체포 과정을 겪으며 나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경찰을 목격하게 되었다. 나는 애국 보수 우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실제 애국 활동을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유튜버다. 지금 명찰이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 경찰관은 공권력의 상징인데 공권력에 명찰이 없다라는 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와보니까 이게 심각한 게 생각보다 명찰이 없는 경찰관 분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좀 한마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이게 명찰을 실수로 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빠진 건가요?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좀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좀 사실 이게 인터뷰 거부합니다. 예.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거부합니다. 네네네. 하지 마세요. 네네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터뷰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질문만 했는데 왜 해산을 하십니까? 거는 경찰분들, 우리 수고하시는 경찰분들 지나가시고요. 다 명찰들이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다 이렇게 명찰이 있거든요. 여행을 좋아하는 가족여행 유튜버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작은 목소리를 내는 애국 유튜버가 되었다. 왜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공과의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당하고 중공의 손에 놀아나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가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사라진다면 여행도, 말할 자유도, 내 유튜브 채널도, 그리고 내 딸 나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스팔트 위에 나와 있다. 대한민국 경찰 정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있을까? 우리는 지난 1월 대통령님이 불법적으로 체포되던 그날 한남동 사저 근처에서 직접 목격했다. 그날 경찰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 과정을 보며 분노하며 모였지만 경찰은 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제로 해산하려 했다. 사람들 눈앞에서 한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들어 그를 밀쳐버렸다. 할아버지는 땅에 쓰러졌고 주변의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제지하려던 시민들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날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분명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밝힌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명찰이 없는 경찰들이 시위대를 밀쳐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눈빛이 싸늘하고 마치 감정을 잃은 사람들 같았다. 몇몇 시민들은 그들이 중국 공안 출신이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여기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클로즈업 하면 안 됩니다. 클로즈업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찍을까요, 선생님? 왜 밀어요? 이게 세탁을 하고 실수로 안 다루고 올 수도 있어요. 워낙 바쁘게 매일매일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명찰을 기본적으로 명찰하는 게 그게 뭐가...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 사건 이후 경찰 수뇌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듯 다른 시위의 경찰들은 명찰을 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얼굴을 가리며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도대체 이들은 왜 정체를 숨기는 걸까? 며칠 전 헌재 앞에서도 애국 유튜버들에게 아주 정체가 수상한 경찰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그를 한국 경찰을 사칭하는 공안 경찰로 의심하고 있다. 네, 경찰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원 경찰청 쪽에 전화를 했는데 김민성이라는 사람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자, 왜 현장 지휘차? 박았다. 현장 지휘차 박았다. 사고 났다. 아이고, 경찰이 운전을 더럽게 못하네. 아이고, 저 국가재산을 저렇게 그냥 낭비를 하네. 저 부품
자, 부서진 부품입니다. 실시간 사고가 났어요. 여기 원래는 길을 통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찰들만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지금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여서 매일매일 헌재 앞에 비치된 경찰들의 태도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했다. 시위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본 장면들만 해도 차고 넘친다. 헌재 앞 길을 건너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있었다. 또 지금 또 여기 왜 이동을 자유를 뺐냐고 니들이. 그렇지. 어르신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길을 건너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를 가로막았고 어르신들이 화를 내며 항의하자 갑자기 2명, 3명 경찰들이 길을 막고 그를 쫓아내려 한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 역시도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앞으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분노하며 소리치며 길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돌아가야만 했다. 자, 여기 그 경찰들을 한번 볼 거예요. 저 지금 애국 시민들 앞에 지금 경찰들 저렇게 막고 있는 거 보세요. 좌파 새끼들은 아예 안 막아요. 아니야 종로는 지금 그놈들이 거기서 완전히 길을 다 뚫어놨어요. 저 거기서 왔어요. 이 새끼들은 지금. 완전히 거기서 다 활보하고 있어 지금. 이거 왜 길을 막아? 애국 시민들 지금 다 틀어 막고 있어요. 길을 못 건너게 막아놨나 보네. 아니 좌파 집회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냥 우리 애국 시민들만 지금 여기 다 돌아가라고. 예.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 속내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안전상의 이유라고는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좌파 집회 침투해가지고 보고 왔거든요. 지금 저 종로 난리 났어요. 거의 8차선 도로를 다 뚫어놓고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경찰들이 그냥 모든 거를 다 허용해주고 있고요. 저 앞에 보시면 지금 경찰들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방패랑 그 3단봉 있죠? 그거 준비하고 지금 외국 시민들이 혹시라도 폭력 사태 발생하면은 지금 때려잡으려고 저 뒤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길 못 가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진짜. 아, 씨X들. 여보세요. 사람들 빡돌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방패로 사람 찌려고 이 새끼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저 보세요. 자 보세요. 사람 못 지나가게 다 막아두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아직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폭력적인 저 이 새끼들한테는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우파 시민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게 진짜 열이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네. 내가 지금 저 좌파 집회에서 지금 영혼이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X하게 빡친 상태인데 우파 시민들 보면서 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저기 경찰분들이 일로 그렇죠. 오라고 U자로 오라고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왔는데 길을 왜 통제를 하고 계십니까? 일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기 GS25 편의점 앞에 있는 경찰분이 일로 오라고 해서 왔거든요. 자 일단은 저는 돌아서 한번 가볼게요. 항의 튕겼나요? 와 나도 겐세이 받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와 이런 날이요.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자 방 튕겼으면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일단은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진짜 많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청년 대변인. 어딜 건너가? 자, 여기서 길 건너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야, 저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길 건너오는데 진짜 한 1시간 걸릴 것 같네. 불화 좀 못해서 여기를 못 가게 만드네. 여기 또 길 또 막아놨네. 지나가게 해주세요. 자,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밀지 마시고요. 밀지 마시고요. 자, 저 들려고요. 밀지 마시고요. 당신애들 때문에 위험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당신애들이 지금 밀고 있으니까 위험한 거지. 안 맥히는 게 아니라 지금 양쪽으로 밀어주면 안 됩니다. 안전사고 그런 거니까. 안전사고는 경찰 때문에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따라주면 안전사고가 안 나요. 자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삑 돌아오라고 해서 지금 따라주시면 거의 한 45분 걸려서 이 앞으로 왔는데 저 앞에 저 런던 데이그 가야 되는데
런던 베이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막으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예? 돌아가셔야 돼. 한 번만 열어줘. 3명만. 돌아가셔야 돼. 예? 3명. 아, 그 런던 베이글 어떻게 해야 돼? 런던 베이글 가는 길 여긴데. 아, 저 배고파요. 런던 베이글 가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지시 따라 주셔야 돼. 그래야 안전해요. 빨리 가셔요. 신승현. 네. 안승기입니다. 네, 알았어요. 따라 주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그럼 자,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와요. 근데 교통의 흐름이 복잡한 게 아니라 지금 아저씨들이 지금 계속 막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진행 방향이 반대라서 위험해요. 가세요. 자, 저기에 10명 통과되면 한 2명 정도는 보내주시는 게 이치 아닌가요? 나중에 아니라 저 이제 여기 앞에 런던 베이글 사고 집에 가야 돼요. 지시 따라주세요. 못 지나가요. 안전사고 때문에 안 돼요. 안전사고는 경찰들 때문에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선생님 서들은 다 터뜨려야 돼요. 안 그래요? 자, 지나가 주세요. 얼른. 진행해 주세요. 선생님 세 분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새끼들 와, 나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자, 오늘로써 마더킹 폴리스들은 no respect, 진짜 아무런 리스펙이 없습니다. 자, 저도 가끔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파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약간 좀 어그로성 행동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걸 방송으로만 봤을 때 아, 어그로 끈다,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분노하게 됩니다. 어우, 열받아. 경찰 새끼들. 지금 경찰 새끼들 드디어 저 방패 들고 곤봉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지네들이 어그로 끌어놓고 지네들이 시민들 빡치게 해놓고 밀고 강압적으로 개지랄 떨고. 여기 뭐지? 한번 가볼게요. 이런 길이 있었네, 이거지. 그렇지, 나도 헌법재판소 와본 사람이야. 나도 길 알아. 이런 느낌. 이게 맞지? 맞네. 뭐 사람 많아서 못 한다고 하는데 저 새끼들 왜 막고 있는 거야? 한산하구만. 와, 진짜 미친 새끼들 아니야? 여기 보세요. 한산에 뭐가, 사람이 뭐가 많아. 분명히 엄청난 인파가 앞에서 길을 막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뒷골목을 돌아 헌재 앞으로 돌아왔을 땐 그곳엔 생각보다 인파가 없었다. 이것은 그냥 통제를 하기 위한 통제였던 것이다.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만. 또한 여성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력을 당한다. 그러자 여러 명의 경찰이 달려와 그를 둘러싸더니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었다. 헌재 앞에선 내일이 전쟁이다. 우리가 목격한 경찰의 모습은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다. 레거시 미디어, 당연히 이런 건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요즘 위기를 느낀 민주당이 총동원하고 있는 경복궁 탄핵 찬성 집회에 갔을 때 나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다. 집회가 끝나고 수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그들은 경복궁, 광화문, 안국, 그리고 종로 거리를 걸으며 그들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울 거리 한복판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요상한 깃발을 마구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 그 구호들이 너무나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서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도 감돌았다. 그런데 경찰들은 너무나 태연했다. 오히려 길을 터주면서 그들이 행진을 돕고 있었다. 불법 점거? 도로막기?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 경복궁을 지나 다시 안국역 사거리로 향하던 나는 경찰들 지금 방패랑 봉 들고 있어요. 보세요. 방패는 진짜 시위 뭐 할 때 드는 건데 왜 방패 들고 있지? 경찰이 3단봉과 수많은 방패를 착용하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았다. 그것도 지금 현재 애국 시민들이 억압받고 있는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누구를 위한 3단봉과 방패인가? 그들은 애국 시민들을 통제하며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면 그들은 바로 그들의 봉과 방패를 사용할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리고 보았다. 경찰의 거짓된 두 얼굴을. 우리에게는 건널목조차 허락하지 않는 경찰이 저들에게는 시위대가 거리를 점거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봉과 방패를 들지 않고 우리에게는 봉과 방패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확신한다. 경찰은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그들은 민주당의 지팡이가 되어버렸다. 한쪽에서는 시민을 막고 자유를 억압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격한 시위도 그대로 허용하며 모든 것을 용인한다.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인가? 대한민국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 아니면 권력의 도구인 건가? 지금 영상을 보고도 대한민국의 경찰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공무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관들 안내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딱 이거 낚시했네. 낚시했어. 절대 손대면 안 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용례분들 길 열고 천천히 들어가시면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 있다고. 환자 경비 과자. 환자 있어. 환자.